예, 술멍입니다. 예,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좀 감기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단기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게 상승은 늘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깔고 통과했을 때 보십시오. 21선은 이때 돌파하고 이때 재돌파했죠. 61선은 이때 돌파했습니다. 그 후에 안 깼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점점 21선 올라설 때 일부 비중 많이 늘리 이때 좀 많이 늘리자고 했었고 당연히 조금 줄이더라도 다시 61선 돌파되면 또 늘려야 되고 이후에 61선이 안 깼기 때문에 61선 때 늘린 물량은 21선 깨진 것만큼만 줄이고 여기서 또 다시 늘리고 그러니까는 조금씩 조절을 하더라도 이 상승 기간 동안 제가 조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자는 의견 계속 드렸습니다. 요때 21선이 깨서 조금 조심하긴 했지만 61선을 지켜냈다. 잠시 조금 조심했다가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평선을 언제 다 뚫었느냐 보시면 이때 뚫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자 보세요. 이 주가 아래 60일, 120일, 21선 다 깔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깔려 있죠. 요런 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정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121선이 지금 61선보다 위에 있죠. 근데 사실은 121선이 아래에 있고 61선, 그다음에 21선 이렇게 정배열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하려고 하고 있죠. 61선이 120선 위로 이거 뭐라 그러죠? 골든 크로스. 예, 뭐 어쨌든 그냥 어려운 설명 말고 그냥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21선이 코스피가 깨지기 전에는 상향의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오르더라도 약간 조금만 더 길게 볼게요. 주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했는데 요거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돌파를 했어요. 요거 이 지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마인드. 한번 좀 조정이 오더라도 21선 깨지 않는 한 조정이 좀 오더라도 21선 깨지 않는 한 조금 강한 상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그림상에는 정말 안 좋으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서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르면은 아무래도 쌍바닥보다는 여기 원래 저점까지 눌리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눌리기보다는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이쯤에서 다시 올라주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런 모습이 될 거고 근데 지금 기세상으로는 사실 그대로 더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세는 그래요 지금 기세 일봉상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기세상 요 전고점을 뚫고 있잖아요. 뚫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봉을 좀 길게 봐도 이제 18년, 19년 길게 봐도 이 하락 여기 때 늦게 여기 21선 여기서 매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늘려야 되는 타임이죠. 차트상. 저희는 여기서부터 좀 늘리해서 여기서 약간 조심한 다음에 다시 현재 당연히 100%로 가고 있는 중이죠. 차트에 따라 매매하신다면. 간단히 그냥 제가 21선 위 61선 깨지면 뭐 일부 현금 해서 그런 식으로 따져도 지금 다 121선, 61선, 21선 위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 100%로 현금이 아니라 투자 비중 100%로 현금 없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21선 깨면은 현금 비중 또 막 10% 늘리든지 뭐 20% 늘리든지 아니면 61선 깨면 늘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되고요. 어,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좀 나가줘야지 이후에는 가벼워질 거다 상승이 지금 조금 가볍게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날만 해도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많이 6천억이나 매도하고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일별 추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별 추이를 좀 보시면 개인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금 들어온 듯 하다가 다시 또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은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고 있고 이제 기관들은 다시 참 기관들이 보십시오. 개인들 나가니까 올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향후에 추가 상승을 보려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조금 순매수로 완연하게 좀 돌아설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의 이 매도는 조금 상쇄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2조 원대 미니 선물까지 합치면 2조 4천억 대입니다. 강하게 상방에 베팅하는 중에 있습니다. 약간씩 뭐 현물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선물은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까지 이제 상방으로 돌아서면은 그 후엔 더 큰 상승.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개인들이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상승이 가벼워집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린 바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은 이제 그 코스피를 보여드린 거고 코스닥은 아직 개인들이 예, 여전히 사랑하고 있죠. 지금 제약주 들어가는 개인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코스닥은 어, 조금 선별을 해야 됩니다. 제약주나 그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IT 쪽으로 IT를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IT 종합으로 봤을 때 외국인 추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이 IT 종합은 외국인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 여전히 개인이 좀 많긴 하죠. 그래도 최근 1년간 코스닥 IT만 보고 본다면은 빨간 게 외국입니다. 코스닥 IT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그죠? 보이다시피 개인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더 강해요 지금 코스닥 IT의 경우. 그래서 IT에 좀 관심을 가지자. 여기 빨간 게 외국인들 순매수 추이 7천억 맞죠? 개인들도 한 5,600억 정도 그렇게 그죠? 기관이 빠져있네. 기관을 체크해 볼까요? 기관이 엄청 코스닥 IT를 기관이 엄청 버리고 있네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외국인 따라서 코스닥에 흑자 종목 IT 투자하시면서 부품주 투자하시는데 이제 지금 영 수익이 안 나는 분도 있죠. 원흉이 누구냐? 보시다시피 이 기관들 왜 이러나 모릅니다. 진짜. 솔직히 새 정부 들어서 부품주나 중소기업에 주식으로도 조금 투자를 많이 해주고 좀 육성할 줄 알았더영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도 이상한 제약주나 들어가서 받쳐주고 있고 국민연금 우종자들 한번 싹 다 조사하면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펀드 매니저들도 문제고 다 그게 다 기관 쪽들 아닙니까 그죠? 뭐 어쩌면 제약주에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죠? 제약주 작전에 동참해야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제약주가 반등하다가 21선 세트리온인데요. 21선 살짝 이탈하고 있는 모습. 이거 주봉이고 21선 살짝 이탈하는 모습. 21선 이탈해도 61선 맞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복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21선 회복을 안 되는 경우 종목은 이제 하다가 떨어질 거고 21선 회복해야 됩니다. 어쨌든 21선이 중요해요. 한미약품도 지금 살짝 깼다가 지금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고 21선 회복하느냐 보시고 회복 못하는 종목은 흘러내릴 수 있는데 지금 메디톡스 같은 종목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제약주 중에는 이제 일부 종목별로 몇몇 종목들은 이제 문제가 다 생길 거예요. 지금 메디톡스도 문제가 생겨 떨어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시간차로 HM은 또 지금 다시 회복하는 듯한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젠이든 뭐 한미사이언스든 뭐 메디톡스든 간에 시간차로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또 다시 받칠 거냐? 기관이 뭐 받쳐주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쪽박 펀드가 탄생할 겁니다. 지금 여전히 가장 강한 건 반도체 종목이죠.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로 월봉으로 아주 길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향이 살아있는 업종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향이 살아있잖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요만큼 반등 오는 수준이고 이렇게 위로 용이 오르듯이 사자처럼 올라가는 종목 이 대장주라 그러죠.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
어차피 이제 지수가 견인되려면 시총 상위에 오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오를 수 없고. 그리고 SFA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뭐 일부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을 유지하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도 장기 차트인데요. 얼마 안 되는 이 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것도 장기인데요. 2006년부터 보시면 조금 그 뭐냐 아까랑은 좀 다르긴 하죠. 한번 쫙 올린 다음에 조정이 왔고 이제 다시 오르는 채비를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살짝 이제 신호가 날리고 하고 있죠. 뭐 자동차 업종 현기차도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신호가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을 갈 것이냐 낙폭과대로 갈 것이냐 낙폭과대 따지면 사실 솔직히 너무 많죠. 뭐 현대제철 뭐 할 거 없이 뭐 은행 현대제철 많이 떨어진 걸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보세요 이거 장기적 얼마나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상 늘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올라요. 낙폭과대 중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면 이게 좀 고평가돼서 떨어졌는데 오를 만한 이유 실적 회복이 있는 종목은 당연히 많이 올라요. 그렇지 않은 이상 아까처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그냥 쭉 상향을 타고 있는 종목들 용처럼 오르는 종목 그 종목이 많이 가고요. 하이닉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실적이 워낙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죠. 그죠? PER상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보다도 PER상 보면은 하이닉스가 더 저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제철은 제가 PER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렇게 된 종목들 중에는 실적이 많이 줄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적자가 내고 있으면 안 되고 흑자를 내고 있어야 되고요. LG전자 같은 거 LG전자도 다르죠. 같은 IT인데도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서 조금 더 전자 계열은 또 조금 다릅니다. LG전자 보시면 다르죠. 이게 장기 차트인데 아까 반도체는 상향이었는데 이건 상향이 아니죠. 약간 하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상향 전환을 하려면 어쨌든 장기 차트상에서 요걸 좀 넘어야 되고요. 요걸 조금 있으면 넘게 생겼는데 근데 LG전자는 지금 일봉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봉은 괜찮은데 보시면 일봉 요 살짝 올라서면서 오히려 실적은 그냥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는 괜찮고요. 근데 개별 기준이 조금 실망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연결 기준으로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니까 차트는 일봉 차트는 좋습니다. 어차피 뭐 나쁘지 않아요. 외인도 나쁘지 않죠. 외인 나쁘지 않고 살짝 오르려고 하고 있죠. 그죠? 또 개인들은 이제 조금 여러분 잘 보시면 개인들이 떨어져야 오릅니다. 삼성전자 지난번 확인시켜드렸지만 예. 언제 오른다? 자 보세요. 이거 대부분 종목 그랬습니다. 거의 90% 종목이 다 이런데 여러분. 자 팁을 잘 보세요. 개인 사면 떨어지고 주가 파니까 오르네 그죠? 외국인 꾸준히 샀어요. 외국인은 꾸준히 샀더니 다시 올랐네 그죠? 기관 개인이 사니까 지들이 액면분할 때 지들 다 팔았어요. 그리고 계속 눌렀어요. 그리고 기관은 요 정도 샀네 그죠? 근데 결국 누가 이기냐? 외국인이 이깁니다. 호랑이, 여우, 하룻강아지도 안 되는 개미 그죠? 여기 여러분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뭐 포스코 보여드려요 포스코? 아마 그럴걸요. 제가 확인을 안 해. 한번 지금 볼까요? 포스코. 아이고 포스코. 안 그런 종목이 없던데 그죠? 볼까요? 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개인이 계속 사니까 계속 떨어진다. 자 망하는 습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사서 떨어지니까는 추가로 사. 그러니까 여기 샀던 사람이 또 추가로 떨어지니까 또 사고 또 사고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쭉 샀죠. 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고 손해에 손해를 한 2, 3년 동안 나서 계속 물을 탄 다음에 문제는 나중에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서 크게 오르기로 한다고 해도 개인들은 언제 파냐면 조금만 오르잖아요.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 반등하니까 훌떡훌떡 팔아버리는 종목들 많은데 그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누른 다음에 저가에 싸게 살 때 살짝 올리고 다시 눌러요. 그러면 또 팔어.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 단타 성향과 물타기, 그러니까 손해 보고 안 파는 습성, 그리고 오랫동안 손해 보다가 조금 오르면은 조금 오르다가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그냥 확 팔아버리고 그런 습성 때문에 이거 99% 종목이 이름 90% 이상 종목이 요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기관과 외인은 약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기관이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의 외국인이 이긴다고 보시고 어, 물론 외국인들이 아예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왕인 거죠. 호랑이가 없는 숲에는 여우나 늑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종목은 일단은 IT가 유망하고요. 근데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많이 떨어져서 LG 디스플레이도 좀 차트는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그 12발행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게 왜냐면 추가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LG 디스플레이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부는 투자 가능하다 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에 꽤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뭐 신혼한 종목들 꽤 있어요. 이마트, 뭐 한국 타이어라든가 뭐 한국전력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중에는 약간 가라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더 눌릴 종목들이 있고 여튼 그동안 너무 떨어진 낙폭과대가 많긴 해요.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 PBR 종목이 나와요. PBR은 자산 대비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1, 2년 내가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재산이 크게 줄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실적 따라 주가가 떨어져 오면은 저 PBR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 실적만 좀 회복되면 다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은행 증권도 좀 괜찮아지고 있던데 KB금융도 볼까요? 이거 월봉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그죠? KB금 많이 떨어졌는데 일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역시나 개인들이 계속 사는 동안은 계속 주가 떨어졌죠.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휘둘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당은 이게 보통은 삐끼질에 의해서 무슨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어떤 삐끼질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하나 하루 이틀은 맞거든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럼 뭐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또 오르면 또 외국 개인은 또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기관이 늘어나는데 근데 외국인이 늘어나야 좋은데 외국인이 조금 빠지는 게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67%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60%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많긴 한데 외국인이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이 줄어드는 거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기관은 별로 변함없고 외국인은 많이 사고 개인들은 많이 팔거나 뭐 그런 종목들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